한겨울의 칼바람이 강남역 11번 출구를 휩쓸고 지나갔다. 미세한 눈발이 회색빛 하늘에서 무심하게 흩날리는 이른 아침, 강남역 앞은 출근길 인파로 북적였다. 그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노점상, 흰색 접이식 테이블 위에는 비닐로 덮인 김밥이 놓여 있었다. 노점을 지키는 할머니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할머니의 몸이 떨렸다. 박순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후후 불며 마셨다. 78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한 청년이 걸음을 멈추었다. 이주연은 27살 부산에서 올라와 취업 준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이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복 차림이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머니, 김밥 3줄 주세요. 박순애는 김밥을 파는 1년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김밥 체인점만 찾았고 할머니의 김밥을 사는 이는 없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다 쓰려고 하나? 이주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요. 면접 전에 한 줄 먹고 끝나고 한 줄 먹고 부산 내려가면서 마지막 한 줄 먹으려고요. 박순애는 청년의 말투에서 순수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따뜻함이 있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괜찮으세요? 장갑이라도 끼시는 게. 이주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박순애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청년은 김밥값을 지불하며 잔돈을 거절했고 할머니의 건강을 다시 한번 걱정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주연은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침부터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 만남이 운명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한 이주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주연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아 면접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주연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면접관들 앞에 앉아 온몸이 굳어버렸다. 평소라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에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지원자님,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이주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준비했던 답변은 온데간데였고 더듬거리며 두서없이 말을 이어갔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다.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이주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먹었던 김밥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의 김밥은 의외로 맛있었다.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 맛이 났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부산행 버스를 기다리며 아침에 산 김밥을 꺼내 들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이주연은 실패한 면접을 곱씹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주연은 여전히 그날의 면접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한성그룹에서 온 메일이었다. 이주연은 손가락이 떨려 쉽게 메일을 열지 못했다. 탈락 통보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르고 천천히 메일을 열었다. 이주연님, 귀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주연은 눈을 3번이나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분명 면접은 망쳤다.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면접관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입사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갑작스러운 합격 통보에 정신이 없었지만 서둘러 짐을 꾸려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취업 소식에 기뻐하며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다. 엄마,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면접을 그렇게 못 봤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단다.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서울로 올라온 이주연은 작은 원룸을 구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옷장에 걸린 새 양복을 바라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첫 출근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밝았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서니 지난번 면접 때와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이제는 이 회사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신입사원 교육장에는 30명 정도의 동기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저희 한성그룹의 초대 회장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강당에 잠시 술렁임이 일었다. 초대 회장이라면 이미 은퇴한 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인물. 이주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날 강남역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다. 김밥을 팔던 할머니가 한성그룹의 초대 회장이라니. 박순애는 단상에 서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나는 한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노인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지난 1년간 강남역에서 김밥을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주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나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진정한 인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스펙? 뛰어난 말솜씨? 아니요. 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인재를 찾고 싶었습니다. 박순애의 시선이 이주연을 향했다.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때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죠. 신입사원들은 박순애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다. 한성그룹의 초대 회장이 직접 거리로 나가 인재를 찾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주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가진 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뿐이었죠. 그리고 그 진심이 오늘의 한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모든 신입사원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열정이 느껴졌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많은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제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모든 이들이 박순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도 노인의 안부를 걱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은 자신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면접에서 실수를 하거나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재는 스펙이나 말솜씨가 아닌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박순애는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주연 앞에서 멈추어 섰다. 이주연 씨, 기억하시나요? 그날 아침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이주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도 잊은 채 그날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번 거절당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박순애는 이주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신입사원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박순애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주연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순애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며칠이 지나고 이주연은 회장실로 호출됐다. 긴장된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순애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박순애의 목소리는 강남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했다. 이주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사실 내가 강남역에서 김밥을 팔게 된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죠. 박순애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먼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박순애에게도 꿈이 있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그때 나를 도와준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김밥을 파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그 할머니의 김밥을 사 먹으며 힘을 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내게 말씀하셨죠. 순애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성공하더라도 이 마음만은 잊지 말거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이주연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다. 박순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다. 그 할머니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한성그룹을 일으켰습니다. 박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성공이 쌓여갈수록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결심했죠. 그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자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인재를 찾아보자고. 이주연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박순애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애와 한 할머니가 함께 찍혀 있었다. 이제 그 할머니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주연 씨, 당신이 그 시작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애는 이주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 순간 이주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가치의 전달이었다. 이주연은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마케팅팀에 배치받았다. 첫 업무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이었다. 이주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했다. 김밥 할머니의 꿈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핵심이었다. 이주연 씨, 이 기획서 정말 인상적이네요. 팀장은 기획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주연의 기획은 곧바로 임원회의에 상정되었고 박순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0명의 청년 창업자들이 첫 번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박순애는 직접 멘토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해 시작한 사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이주연은 자신의 역할에 더욱 깊은 보람을 느꼈다. 청년 창업자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발견했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다. 부산의 한 청년이 운영하는 분식점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 청년은 박순애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매일 아침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김밥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선순환입니다. 박순애의 말에 임원들은 깊이 공감했다. 한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주연은 매주 한 번씩 강남역을 찾았다. 그곳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삶의 지혜를 듣고 때로는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제 막 시작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이주연의 말에 박순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성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김밥 할머니의 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주연은 더 큰 도전을 준비했다. 젊은 시절 박순애를 도와주었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장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한 것이다. 시장의 할머니들이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의 전달자입니다. 이주연의 제안은 경영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장 이야기꾼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젊은이들과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장에 잘 오지 않아.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할 거야. 남대문 시장의 한 할머니는 이주연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다. 주말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김밥 레시피로 시작한 가게가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 김밥을 만듭니다. 청년 창업자의 성공 스토리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박순애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토록 크게 자라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주연 씨, 당신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주연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시장 이야기꾼 프로젝트를 전국구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통시장이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닌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강남역 11번 출구 앞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박순애가 김밥을 팔던 그 자리에는 할머니의 이야기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이주연은 대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청년 멘토링 데이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박순애는 직접 이곳을 찾아 김밥을 만들었다. 그녀의 김밥에는 40년 전 자신을 도와준 그 할머니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마치 김밥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준비하고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말아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진심을 담는 거예요. 박순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들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김밥 할머니의 꿈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 80개의 도시로 확대되었다.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시장의 정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의 한 상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주연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강남역을 들른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박순애를 만났던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생각에 잠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는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박순애 회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 박순애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풍경이 마치 1년 전 그날처럼 느껴졌다. 회장님, 오늘 전국 청년 창업자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주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들려 있었다. 김밥 할머니의 꿈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자였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박순애는 책자를 넘기며 미소 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명의 청년 창업자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발표회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단상에 선 청년들은 저마다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전통시장을 살린 청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 지역 문화를 알린 청년.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하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성공만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청년들의 발표가 끝난 후 박순애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또 다른 김밥 할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도움과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주연은 객석에서 박순애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1년 전 그날 자신이 본 김밥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박순애와 이주연은
강남역으로 향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아침, 강남역 앞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또 다른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